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몇 가지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전부터 영상 준비해서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이제서야 만들어 봅니다. 올리는 영상들이 범죄 사건과 미스터리 등의 영상들이다 보니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제가 표현을 몇 개월 전부터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났다, 생을 마감했다, 하늘로 갔다 등으로 죽음을 표현하거나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됐는가와 사용된 무기들은 아예 단어를 적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당했는지 등의 단어들은 쓸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명에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현이 왜 이렇게 애매해? 싶은 것은 다 그런 이유랍니다. 대본 쓸 때 딱 맞는 표현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문학은 인연이 없나 봅니다. 제 딴에는 유튜브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영상 올리면 무조건 노란 달러가 뜨고 저는 마치 선생님께 숙제 검사를 받듯 검토 요청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초록 달러로 뜰 때까지 덜덜 떨면서 기다립니다. 통과 못하면 영상 수정 작업으로 넘어가야죠. 제 영상을 보는 연령층 중에 18살 이하의 분들은 안 계신 걸로 확인됩니다. 이것은 유튜브 시청자층을 확인하는 곳이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막는다고 보려는 분들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찾아서 보고 그랬거든요. 영상을 만드는 취지는 재미삼아 보자는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갖자, 세상엔 이런 일도 있다, 혹은 기억하자는 의미로 만드는데 이렇게 제재받고 나면 꼭 제가 나쁜 짓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유튜브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여러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런 말은 된다, 안 된다의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러한 이유들로 특정 단어와 무기들의 종류를 쓰지 않는 것과 어떻게 사망했는지 자세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전달력이 높은 표현을 찾아 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넓은 마음으로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이런 류의 영상들도 사랑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달린 에월트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펜실베니아에서 살고 있던 가정주부였습니다. 2007년 7월 13일, 달린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곧 떠날 크루즈 여행에 대한 이야기로 친구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이 아니라 안뜰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남편과 자녀들은 위층의 침실에서 잠들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즐거울까에 대해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집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달린을 발견하고 경찰을 불렀지만 이미 그녀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일은 가족들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FBI가 수사에 들어갔고 이것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손쉽게 도망이 가능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트럭 운전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FBI의 추측으로는 범인이 자신이 차를 세워둔 위치까지 조용히 걸어나와 차를 출발시켜 동네를 벗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4일 뒤에 펜실베니아의 요크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소파에서 잠을 자던 여성은 검은 그림자를 발견했고 운 좋게 큰일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에 살던 모니카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은 불구하고 단서도 전혀 없을 때 처음으로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목격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2007년 7월 29일 밤 11시 매사추세츠주의 첼름스포드에서 요상한 신고가 들어옵니다. 수풀에서 웬 남자가 앉아있다는 신고였는데 경찰이 그 현장에 갔을 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른 곳에서 다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켈시의 딸이 집 밖에서 무언가를 보고 그게 뭔지 확인을 하기 위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딸이 무언가 본 것은 정확했습니다. 웬 닌자같이 옷을 입은 사람이 밖에 서서 켈시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문을 쾅쾅 두드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켈시는 다급하게 신고했고 경찰이 서둘러 출동했지만 역시나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은 시간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한 가정집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웅얼거리는 듯한 소리를 들은 부부가 딸의 방으로 달려갔고 끈질긴 격투 끝에 그를 잡아냅니다. 경찰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 상태로 잡혀 있었고 마침내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그는 아담 리로이 레인이라는 남성으로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경찰들이 그의 트럭에서 발견한 물증들은 여러 사건들과 연관지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마스크와 도구, DVD 등. 이 DVD는 본인이 출연한 것으로 제목은 따로 적어두겠습니다. 경찰은 그의 증거들을 보고 FBI에 연락을 했고 비슷한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점이 발견되는데 미국에서 30년 동안 이런 류의 사건이 무려 500건이나 발생했고 아마도 확인하지 못한 것들을 합하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조사된 것입니다. 대부분이 트럭 운전사들이 용의자들이었고 무려 200명이 넘을 것 같다고 합니다. 트럭 운전수이다 보니 범행을 저지른 뒤 증거도 남기지 않고 마을을 벗어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나치는 마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일 역시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차를 태워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FBI는 매사추세츠에서 벌어진 일과 뉴저지에서 벌어진 일이 너무나 닮아 있어서 그가 동일범일 것이라고 의심됐습니다. 그를 조사하기 위해 매사추세츠로 출발했고 인터뷰를 하는 동안 아담은 자신이 벌인 일을 굉장히 냉담하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마을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수수께끼 같았던 범인이 체포되었습니다. 아담이 체포되었던 사건으로 매사추세츠주에서 25년에서 30년을 받았고 뉴저지 모니카 사건으로 50년을 받았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유죄를 인정. 요크 카운티 사건으로 10년에서 20년, 달린의 사건으론 48년이 내려졌습니다. 달린의 가족들은 사건이 있은 후에 엉망이 됐습니다. 딸은 밤에 나가기 힘들어했고 아들은 잠에 들 수 없었으며 남편은 죄책감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막을 수 있었더라면, 내가 같이 있었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정신적인 충격을 제가 감히 말할 수도 없지만 아담 레로이 레인이 나쁜 거니까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이 사람을 탓하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자꾸 자신을 돌아보게 되겠지만 그래도 아담을 탓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으론 그는 운전사로 일하며 손쉽게 범행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근처에 트럭을 세워둔 뒤에 집집마다 돌아다녔을 것이고 그러다 한 집이 걸리면 그에겐 아주 운이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도망칠 때도 그 동네에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겠다. 한 번 떠나면 적어도 한 달 뒤에나 들게 될 테니 그다지 걱정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사를 하면서 든 느낌이 점점 성급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잡히지 않으니 더 안심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트럭 운전사로 인한 사건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은 했었지만 조사된 것보다 더 많을 거라는 FBI의 말을 보니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말의 죄책감도 내비치지 않았던 트럭 운전수 아담 리로이 레인의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